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정치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카밀라 해리스의 약진이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 많이 이제 배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지대의 섹터를 공략해라. 누가 되든 수혜를 받을 것. 그 제약바이오 같은 거든요. 제약바이오, 초선, 뭐 화장품, 음식료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종목이 치고 올라오는데, 로봇 같은 것도 이제 바닥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로봇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갔던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중간지대 누가 이기든 당선이 돼서 좋은 점, 좋은 섹터, 이 섹터를 찾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고차원적인 방정식으로 시장이 변질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렵네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인데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다. 지금은 해리슨이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어떤 정책과 전략을 쓰느냐가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일방적인 트럼프의 싸움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29, 나스닥은 1.57, S&P 500 1.08, 나스닥의 상승세가 아주 뛰어난 그런 모습이나 오랜만에 반등과 반격을 한 하루다. 매그니피션트 7이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카밀라 해리스가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첫 공식 행사를 가졌다. 근데 기부금이 700억이나 들어왔다는 거죠. 700억. 저도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봤는데,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중남미 출신, 중남미는 아닌 것 같아요. 중미라고 해야 되나? 네, 자메이카 출신. 어머니는 인도계인데 브라만 출신, 아주 고급 계급 출신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유방암용 의사는 아니셨는데 연구원이셨고 집안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도널드 해리스고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최초 흑인 교수였다. 뭐 집안이 좋은데 7살 때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키웠는데, 어머니가 인도계의 의사, 그 머릿속을 확실하게 너는 인도계다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인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흑인이면서 중미, 인도계, 또 아시아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성 스캔들이 좀 있죠. 네, 아마 이제 미국인 민주당이 아주 유명한 흑인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한 사람과의 바람이 난 이 사건, 이런 것들로 이제 트럼프의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이제 이미 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다. 하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치는 돈 싸움인데, 이 기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700억이 4천억 돈이 있는데, 이것은 해리스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바이든하고 한 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부금들이 700억씩 들어온다. 우리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한 달에 650억씩 내겠다는데 대단한 거죠. 네, 중국의 기준금리를 LPR이 깜짝 인하를 했다. 1년물이 3.35, 5년물이 3.85%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내려왔다. 중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렸다.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AI 칩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정부 규제에 부합하는 용에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끝난 엔비디아가 4.76%가 상승해서 123달러까지 했는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저촉되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중국 내 주요 유통 협력사 가운데 하나인 인스포와 함께 잠정적으로 B20으로 명명된 AI 칩 출시와 유통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걸 트럼프가 그냥 보고 있을 거냐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일단 이 소식이 나왔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100달러, 110달러 이 정도 근처에 벌써 박스권 트레이딩이나 여기서 사서 130달러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오늘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2026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양산하겠다. 원래 2025년에 보이기로 했는데 2026년에 일단 보이기로 하면서 시장에서 또 테슬라가 엄청 올랐는데 오늘은 로봇주에 어떤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우리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원래 25년에 배치인데 26년에 판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서 테슬라는 내년에 휴머노이드를 시험 생산해 회사 내부에 사용할 것이다. 지금 회사 내부에 테슬라의 공장력으로 많은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죠.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이 지금 15만원대에 아마 있던 것 같은데 올라오지 않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꾸준히 사모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주들이 크게 오를 것이다. 테슬라도 251달러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우리 테슬라의 목표 가격은 몇 달러? 400달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견디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주말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발 미국 IT 대란이 일어났는데 복구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 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늘도 13%대 폭락을 이루었다.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아마 프랑스 회사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미국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263달러까지 400달러 근처에 갔던 것이 263달러까지 폭락하는 그런 모습. 네,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중국, 한국, EU,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 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중국, EU,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 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한국과 EU,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 모건 스탠리 중소형 대형주를 계속 앞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제 중소형주가 최근에 러셀 2000을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대형주를 계속 앞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이 5%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기 때문이죠. 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반대로 WTI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 봅시다. 달러는 0.06% 거의 변하지 않아서 104.407. WTI도 0.4 크게 하락지 않네. 0.39% 하락했네. 78.33. 드디어 8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금리 한번 봅시다. 금리는 살짝 올랐습니다. 2년짜리는 4.521, 1.4bp 올랐고요. 10년짜리는 4.529, 2bp 정도 오르는 금리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상승으로 살짝 바뀌었다.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셨고 테슬라 보셨고 애플은 0.04달러 하락, 네, 0.18%, ARM은 0.2% 상승. 엔비디아 어제 이야기를 했죠. 방금 이야기를 했죠. 네, AMD는 2.82% 상승, 155달러. 캐터필러도 0.48% 상승. 네, 일라이미는 1% 상승, 866달러. 네, 마이크는 0.9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TSMC는 2.14% 크게, TSMC가 많이 올랐네요. 네, 비트코인도 1.13% 상승하면 68,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7만 달러면 팔아야죠. 제가 이것도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이 뭐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다른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어쩔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배팅을 해볼 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 좀 꺾였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걸 쫓아가면 우리를 버리고 벌로 차버리고 안 쫓아가면은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힘든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확실하게 뭔가 트럼프 당선 전까지 이벤트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당선된 이유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땅이 우크라이나 전체 피해액의 60%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기계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뭐 특별히 뭐 이익이 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수혜주로 관심을 갖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14대 대통령 선거니 8월 19일날 민주당 전당대회, 9월 10일 2차 토론회가 있네요. 네, 2차 토론회. 해리스가 이 전당대회에서 지명을 받을지 봐야 될 것 같고 11월 5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군을 보면 미국,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죠. 우리나라는 뭐 하나도 뭐 미국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거. 우크라이나 제급 사용 비용 교통과 수송이 거의 900억 달러, 1000억 달러 가까이 있죠. 주거, 에너지, 치안, 폭발 위험물 관리, 농업, 상업, 제조업, 의료, 교육, 문화, 기타. 우크라이나가 제가 봐서는 석유가 안 나서 주로 곡창지대인데, 유럽의 곡창지대죠. 이걸 가지고 과연 재건 비용이 어디서 나올지 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봐서 쉬워 보이진 않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 HD 현세기계, 삼부토건, 진성TC, SG, 현대에버다임, 다산네트워크스, 동일고물도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나온다. 저는 현대에버다임이 현대그룹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대그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주주만 뭐 좀 난 뭐 이런 건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살만한 것은 현대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계 이 정도만 사면 될 것 같다. 삼부토는 이거 좀 정치적인 요인이 있을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현대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오늘 한번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에 나타났다. 엔비디아가 거의 한 2, 2년 정도를 끌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변곡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 매크로의 주요 요인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로 나타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미국이 비미국보다 앞섰고 미국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산업법 품목별 경기 차별화, 미국의 금융시장 강달러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변곡점에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리딩을 할 것인가, 경기 자신감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산업법 품목별 경기 차별화가 완화될 가능성.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완화가 되고 있죠. 미국의 금융시장이 조금씩 훼손이 일어난다. 강달러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변곡점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잘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론 들어갑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살짝 꺾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가 다시 들고 나와서 오늘 로봇 관련주 상승이 눈에 띈다. 정말 이 어려운 장에서 모든 종목이 순환매로 돌고 도는데 로봇과 폐배터리만은 지금 안 돌고 있는데 로봇이 먼저 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늪속에서 탈출할 가능성. 트럼프 트레이드가 꺾이는 게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추가로 나타날 것인지는 8월 9일 날 해리스가 지명이 되고 어떠한 전략, 어떤 슬로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제가 봤을 땐 바이든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야 한다. 예측하기 힘들지만 해리스 경쟁이 얼마나 먹힐 것이며 민주당 내부가 뭉치느냐에 따라서 박병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의 히스패닉에 10%의 아시아 그리고 백인 70%를 반반씩 나눠 먹는다 하면은 얼마나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를 뭉쳐서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해리스의 가장 큰 박빙의 선거의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다. 뭔가 핵심이 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제 화살은 민주당의 단합과 어떤 정책을 쓰느냐. 클린턴처럼 바보야, 이제 문제는 경제야라는 그런 멋진 슬로건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은 익숙함이다. 익숙함이고 변화가 없더라. 네, 그냥 기존의 모습, 익숙함, 기존의 모습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나올 것이냐. 바보야 경제가 아니라 바보야 뭐라든지 뭔가 새로운 슬로건 머릿속에 와닿는 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슬로건과 정책이 없다면 해리슨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그 야후에게 죽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반격과 어떤 선거 전략을 짜을지가 중요한 것 같지만 일단은 바닥에서 움직임은 나쁘진 않다.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너무 몰입하면은 죽고 변동성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중간지대에 놓인 그러한 섹터들, 제약바이오, 화장품, 음식료, 조선주, 그다음 로봇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아침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살짝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니까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놓으니까 이 카페 주소로 오셔서 다른 리딩방이 아니면 저희는 기본부터 함께하는, 함께 집단지성으로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아주 투명한 그러한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다.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 꺾이고 그동안에 묻혀있던 반도체, AI 이런 쪽이 올라올 것이냐, 이게 또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성을 갖는 거냐, 해리스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겹치는 아주 머리는 아프고 고난도 고차원적인 건 방정식 시장으로 다시 갔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것,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화장품, 로봇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아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발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